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1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페인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브러쉬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미지를 편집하고 효과를 주고 색상을 칠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자, 페인터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좀 다양한 형태의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용지 선택기,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선택기, 그리고 무늬 선택기, 그리고 직물 무늬 선택기, 그리고 모양 선택기, 노즐 선택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영문판에서는 그라디언트, 패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자, 그래서 패턴이 무늬 선택기 부분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좀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창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팔레트라고 하는 게 해서 그라디언트나 무늬나 용지나 직물 무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이런 팔레트들을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무늬, 용지, 직물무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팔레트들을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놓은 소스 같은 거를 라이브러리에다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나 무늬나 용지나 직물무늬나 이런 것들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모양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곳에다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삼각형 버튼이 있는데 삼각형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직물무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색상 집합 가져오기 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타납니다. 색상 집합 가져오기라고 하는 거는 요 직물무늬에서 색상을 수정을 하는 가져오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 색상 집합 넣기 같은 경우에는 수정한 색상 같은 아이템들을 요 팔레트에다가 넣는 거, 저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직물무늬 편집은 말 그대로 무늬를 변경하고 편집을 하는 거고요. 저장은 말 그대로 수정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직물 무늬 이동 도구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기존에 우리 라이브러리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직물 무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저장하거나 저장된 라이브러리로 불러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열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먹히죠?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군요. 헷갈렸습니다. 여기 삼각형하고 헷갈렸네요. 자, 끄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사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좀 만들고 사용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등록할 거는 어디다가 해볼까요? 자, 여기 용지 선택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스캔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촬영을 하거나 그런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페인터에서 작업한 텍스처 같은 것들을 이런 용지 선택기에서 종이 질감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는,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거를 종이 질감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까지 좀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만들기를 해서, 700이, 600이든 마음대로 하셔서, 확인을 하셔서, 새로운 종이를 좀 불러와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종이 질감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노즐 선택기가 있고, 노즐 선택키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회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회벽. 자, 시멘트 벽인데 회벽을 좀 선택을 해주세요. 자, 회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칠하려면 그냥 칠하면 안 되죠. 브러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질감을 표현할 이렇게 선택한 노즐 선택해서 선택한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미지 호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선형 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프레이로 해주죠. 스프레이, 그 다음에 크기 P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큼지막하게 해서, 너무 크네요. 큼지막하게 해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러면은 요 시멘트 벽 같은 회색 벽이 그려지게 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를 쭉 해주세요. 꼼꼼하게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곳 없이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멘트 벽이죠? 시멘트 벽 같은 이런 텍스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노즐 선택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요거를 여기에 있는 용지 선택기에다가 넣고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쵸? 종이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캔버스에 지금 그렸죠?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용지 선택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왼쪽 버튼 누르셔도 상관없죠. 왼쪽 버튼 눌러서 삼각형 있죠. 삼각형을 클릭합니다. 팔레트 시작하기부터 목록, 축소 그림, 용지 캡처 등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금 선택한 영역이 있으니까 용지 캡처라고 하는 걸 해줍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용지 저장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새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회벽으로 하도록 하죠. 자, 노즐 선택기에서도 회벽이었으니까 여기에서도 회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페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크로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경계들의 그런 사이를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 50 정도로 늘려주도록 하고요. 회벽이라고 하고 확인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용지 선택기에 가보시면은 맨 밑에 회벽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새롭게 만들어졌고, 자, 이제 요거는 내려주도록 하고요. 자, 요 회벽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써봐야겠죠.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확인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고요. 자, 요런 용지 선택에서 선택한 거를, 자, 색상은 약간 갈색 느낌을 좀 주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주도록 하고요. 자, 질감을 반영해주는 브러쉬 중에서 어떤 걸 써볼까요? 오일 파스텔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표현이 좀 많이 잘 되는 일단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원형 오일 파스텔로 해서 크기를 좀 큼지막하게 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용지 선택기에 회벽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좀 표현이 좀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확실하게 표현되는 실제 단단한 파스텔로 한번 해보죠. 크기를 좀 더 큼지막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다른 것부터 해볼까요? 거친 목 타나지 일자로 한번 쓱쓱 거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갔어요. 다음에 미세점, 아이고 굉장히 미세하군요. 효과가 확실하게 나죠. 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다음번에는 나뭇결 모조지, 이게 나뭇결 모조지인가봐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갔어요. 또 다른 결무늬, 이건 좀 티가 좀 잘 안 나는군요. 비교가 좀 잘 안 되니까. 리넨 캔버스, 좀 티가 좀 나는군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갔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벽 같은 이런 벽 같은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노즐 선택기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거라든가 이미지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질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요 용지 선택기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일 파스텔 같은 거로 효과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가 패턴을 등록을 하고 한번 패턴을 사용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 어떤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무늬, 자, 무늬라고 하죠. 저도 패턴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무늬라고 쓰려니까 좀 그렇네요. 자, 뭐 반복적인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들 정렬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무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수로 패턴이라고 말하면 무늬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하도 패턴이라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무늬를 조그맣게 좀 만듭니다. 40에 40으로 등록을 좀 하도록 할게요. 40에 40으로 등록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그맣죠? 자, 확대를 해서 확대를 많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놓고요. 자,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지금 원형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원형을 좀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형을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 픽셀 단위로 지금 제가 많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선택이 돼서 약간 원형으로 해도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게 선택이 되실 거예요. 상관없고요. 자, 여기다가 색상을 칠해주세요. 핑크색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고 페인트 통으로 해서 부어주세요. 아이고, 직물 무늬가 들어갔군요. 여기서 현재 색상을 해주시고 부어주세요. 핑크색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시고 하나를 더 만들까요? 원형으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핑크색으로 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동그란 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개 점을 좀 만들었고요. 얘네를 이제 무늬 선택기에서 무늬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전체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등록합니다. 자, 아까 여기 용지 선택기에서 했었던 방법과 동일해요. 여기 무늬 선택기에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삼각형을 누르시고요. 자, 무늬 캡처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무늬 캡처를 클릭해 줍니다. 자,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요거를 점이라고 하죠. 그냥 점. 핑크점. 핑크점. 직사각형 타일로 하고, 뭐 비스듬히하기는 그대로 두고요.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등록이 됐어요. 자, 이제 얘는 작게 하고 숨겨주고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자, 좀 큼지막하게 700에 600 정도로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 여기다가 무늬 선택기에서, 자, 여기 무늬 선택기에서 지금 요게 선택되어 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핑크점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핑크점 선택한 상태에서 페인트 통을 선택하시고요. 원본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원본 이미지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부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핑크점들이 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수십 개가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로 해서 무늬를 등록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다른 이쁜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안 하고 지우개를 활용해서 지워주고요. 직접 그려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뭐 여기다 뭐 김태희 씨 얼굴 같은 거 이쁘게 갖다 놓고 패턴으로 등록해 사용하면은 두두두두두두 김태희 씨 얼굴을 여러 가지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그럼 뭘 한번 해볼까요? 하트 모양을 한번 우리가 그려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이고, 지금 크기가 너무 크니까,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펜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주시고, 불투명도가 너무 크군요. 이런 식으로, 색상을 그려줍니다. 색깔도, 이쁘게 칠해 주시고요.
뭐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트를 그려줬고요. 하나를 더 그려줄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는 하트를 하나를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번에는 좀 작은 종류의 하트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등록을 해줬고, 자, 조그맣게 만들면은, 아이고, 이렇게 만들면 이런 하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색칠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색칠이 조금 더 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하트 두 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무늬 선택기에서 들어가셔서, 선택을 안 했네요. 요거 선택하고 컨트롤 A 눌러서 누르시고 무늬 캡처 하시고요. 핑크 하트로 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등록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페인트통 선택하고요. 여기서 무늬 선택기에서 핑크 하트 선택해 주시고 원본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하트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막 수십 개로 들어가시게 되겠죠. 뭐 원하는 곳에만 넣고 싶다. 원하는 걸 선택하시고 거기다 페인트통으로 클릭하시면은 그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하트 모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이쁘게 모양 같은 거, 뭐 재질 같은 거 넣을 때도 이쁘게 넣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요 브러쉬, 요 무늬 선택기에서 만든 요 무늬를 한번 이미지에다가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미리 보기 해가지고 원하시는 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빨간 꽃 같은 것도 괜찮겠고, 이런 우리 예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꽃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효과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혼합 모드 같은 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직접 말고 레이어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새 레이어 버튼 눌러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페인트 통을 선택하시고 채우기에서 원본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그럼 여기에 무늬 선택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핑크 하트 선택되어 있죠.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투명하게 하려면은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추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혼합 모드 같은 거 활용하셔서 곱셈이라든가 스크린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밝게 효과가 들어가야 되고 중첩, 약한 조명, 밝게는 좀 안 되겠군요. 젤 이런 거를 활용하셔서 효과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효과를 주고 불투명도 같은 것들도 살짝 낮춰서 또 효과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아니면 인물 쪽에는 좀 들어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주시면 돼요. 자, 취소를 하셔가지고 자, 레이어를 아예 지워버릴게요. 자, 요 배경만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배경을 선택할 때 여기에 있는 여기 올가미 같은 거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 Shift를 눌러서 여기 빈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 바탕 부분을 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그라디언트 선택하셔서 원본 이미지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요. 자, 레이어 하나를 만드셔서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혼합 모드를 곱셈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 효과 같은 거 무늬 편집기에서 만든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꾸미면은 이쁘게 여러분들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을 해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멋있는 효과들을 넣으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대로 이렇게 배경에다가도 한번 해보고, 뭐 옷 같은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옷에다가 무늬를 넣으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패턴, 자, 무늬를 만들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넣는 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1,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브러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브러쉬에 관련된 좀 컨트롤 팔레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반 팔레트부터 시작해서 뭐 크기를 조절하는 크기 팔레트, 뭐 간격 조절하는 거, 뭐 웰이라고 하는 팔레트 등등 여러 가지 팔레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브러쉬를 또 그냥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던 요 브러쉬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또 요 안에 베리언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브러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만의 브러쉬를 생성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브러쉬를 좀 팔레트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브러쉬 조절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일반부터 해서 밑에 뭐 임파스터, 이미지 호스 이런 거는 각각의 브러쉬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요 위쪽에 있는 일반부터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일반, 뭐 크기, 간격, 각도, 붓, 웰, 갈퀴 모양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브러쉬 같은 경우에 각각의 어떤 고유한 속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브러쉬 조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팔레트들을 통해서 뭐 기본적인 성질이라든가 각도라든가 뭐 간격이라든가 뭐 붓의 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일반이라고 하는 팔레트가 처음에 열려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뭐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브러쉬의 기본적인 속성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팔레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뎁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붓끝의 모양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브러쉬의 기본 속성까지 선택하는 브러쉬 뎁의 성질을 따르는 것이 되겠고요. 원형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형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스트로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터치하는 다중 터치라든가 노즐 사용 같은 거 스트로크 타입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방법 있죠? 방법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커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칠할 때마다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겹쳐 칠해진다는 거. 그리고 커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고, 뭐 젖은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하위 범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방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옵션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위 범주 클릭하시면 뭐 부드러운 빌드업, 뭐 그레인 모양의 부드러운 빌드업, 뭐 그레인 모양의 균일한 가장자리 빌드업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방법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위 범주가 틀려져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불투명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불투명도는 말 그대로 브러쉬의 불투명한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자, 50% 정도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속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압력 같은 브러쉬 변화 방식을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레인은 적용할 브러쉬의 질감을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일반 팔레트 부분이 되겠고, 자, 크기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무슨 이렇게 화면 같은 게 있죠. 미리 보기 쪽이 되어 있고요. 요 크기 팔레트, 사이즈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은 미리 보기입니다. 브러쉬의 끝의 모양이라든가 크기 같은 것들을 미리 보여주게 돼요.
지금은 선형 프로파일의 크기가 1.9에서 너무 작고요. 크기를 크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붓 끝의 모양이라든가 크기 같은 것들을 미리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크기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대로 브러쉬 크기고요. 자, 옆에 있는 여기 부분은 프로파일들이 있는데 대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브러쉬 끝의 모양을 선택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브러쉬 종류에 따라서 선택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밑에는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각각의 그런 우리가 선택한 브러쉬에 따라서 제한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클릭이 안 되시는 것들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최소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압에 따라서 브러쉬가 굵게도 되고 얇게도 되는데 그런 최소 굵기라든가 최대 굵기 같은 거의 간격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게 되겠고, 자, 표현 있죠? 표현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크기 변화 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크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필압에 따라서 굵기의 변화폭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크기를 꺼주시고요. 간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격은 말 그대로 간격이겠죠? 자, 그래서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뎁하고 뎁, 즉 간격, 점하고 점? 그런 간격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팔레트가 요 간격 팔레트, 스패킹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좀 가까울수록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만들어주고요.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은 점점점점 식으로, 점 형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간격이 맨 위에 있고요. 브러쉬 간격 조절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브러쉬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최소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간격하고 간격, 띄어져 있는 그런 뎁하고 뎁 사이를 간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뎁하고 뎁 사이의 중심 간격을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댐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브러쉬 습기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정도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지속시간 누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잉크를 머금은 펜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다가 꾹 누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잉크가 서서히 번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은 브러쉬가 계속 점점 번지는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효과를 표현하는 게 지속시간 누적이 되겠고요. 자, 3차 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로크가 움직이는 부분을 포인트로 인식해가지고 부드러움 정도를 조절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차 보관의 수치가 높을수록, 포인트 수치가 높을수록 세밀하게 움직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간격이었고, 각도를 보겠습니다. 자, 각도는 별거 없고요. 브러쉬 각도에 따라서 모양을 조절하는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 압착 각도, 각도 범위, 단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압착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가 낮으면은 브러쉬가 좀 납작해지고요. 그리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원형에 가까워지는 게 압착이라고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각도는 브러쉬의 회전 각도를 말하게 되고요. 원형일 경우에는 요거는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각도 범위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브러쉬를 이제 곡선 같은 거 그릴 때 꺾이는 부분에 브러쉬 모양의 각도 범위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로 곡선을 표현할 때 브러쉬 뎁의 그런 간격과 간격 그런 것들 뎁이라고 했죠. 그런 거의 기울기가 달라질 때 각도의 간격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붓이 있습니다. 붓. 자, 브리스틀이라고 해가지고 털이었죠, 털. 그래서 붓에 잘 안 보이실 텐데 굵기, 덩어리, 털, 배율 크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수묵이라든가 오일 브러쉬 같은 것처럼 어떤 붓의 형태가 좀 나타나는 이런 털의 개념을 지닌 브러쉬에만 적용되는 팔레트가 되겠고요. 자, 굵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털 같은 거에 지름이라든가 갈라지는 정도 같은 거, 그리고 덩어리는 이런 우리 붓 같은 거 브러쉬에 베리언트 리터칭 할 때 덩어리 되는 그런 정도 같은 거를 조절하게 되고요. 자, 털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브러쉬를 리터칭 할 때 밀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털이 가늘고 고와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배율 크기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을 때 브러쉬가 이제 크기가 변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게 되겠어요. 자, 웰은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색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채도제 설정과 번짐과 건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채도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의 색을 공급해주는 농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도제 설정에서 수치가 0으로 왼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색이 표현이 되지가 않는 거고, 오른쪽으로 표현이 되면은 색이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번짐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색깔하고 밑에 색이 칠해져 있다고 한다면 밑색하고 섞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건조라고 하는 거는 브러쉬 스트로크 끝부분이 흐려지는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붓에다가 이렇게 뭐 묻히고서는 쓸 때 건조하게 되면은 끝에가 흐릿흐릿해지면서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값들을 조절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웰 부분이었고 갈키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키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빛의 살이 이제 빛의 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살 같이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이 나타나는 브러쉬 설정을 조절하는 팔레트가 되겠는데, 자, 뭐 접점 각도부터 해서 브러쉬 배율, 회전 수준, 붓, 불 펼치기, 붓끝 부드럽게 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접점 각도라고 하는 거는 캔버스에 얼마나 물감이 묻어나는지를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자, 브러쉬 배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게 되고, 요게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개수가 아니라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 수준 같은 경우에는 곡선의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하고요. 붓 같은 경우는 선의 개수, 그러니까 굵기는 좀 영향을 받지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붓의 선의 개수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많아지면 개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자, 붓 펼치기는 스트로크의 끝을 한데 모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붓끝 부드럽게 하는 거는 외곽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브러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내 맘대로 새롭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창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맨 밑에 있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는 요 밑에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창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맨 밑에 브러쉬 생성기 표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단축 버튼이 컨트롤 B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B로 누를게요. 자,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은 자, 브러쉬 생성기라고 하는 이런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자, 표현이 좀 잘 안 되네요. 조금. 자, 좀 화면이 좁아서 안 보이는데 요것들을 좀 다 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보이질 않네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죠? 자, 내려가고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브러쉬 생성기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됐고 컨트롤 B라고 했어요. 이미 추출부터 해서 순서 바꾸기, 스트로크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요 브러쉬 생성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브러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미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페인터가 임의로 브러쉬를 설정해서 새로운 브러쉬를 만드는 게 되었고, 순서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바꾸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트랜스포저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브러쉬 속성을 서로 합쳐서 새로운 브러쉬를 만드는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세 번째는 스트로크 디자이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브러쉬를 직접 조절하고 속성들을 수치를 직접 조정해서 새로운 브러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브러쉬 생성기에서 스트로크 디자이너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브러쉬 생성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꺼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것 중에서 스트로크 디자이너를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기존의 브러쉬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묵을 좀 선택을 해보고 또 베리언트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친 스묵북 같은 거를 선택을 해봅니다. 뭐 어떤 거를 선택하셨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1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뭐 댐 유형, 스트로크 유형,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을 좀 바꿔볼까요? 커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직접 그려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진다는 거죠. 자, 방법을 젖은 효과를 주겠습니다. 젖은 효과를 클릭하시고 한번 옆에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은 점점 이렇게 젖은 것 같이 이렇게 물이 번지는 효과가 들어가죠. 마음에 들어요. 방법을 젖은 효과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만져볼까요? 자,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성에서 좀 불투명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조금 불투명하게 아주 연하게 들어가게 한 5% 정도만 놓고요. 그 다음에 그레인 같은 경우도 낮춰서 한 75% 정도만 놓도록 할게요. 정확한 수치는 뭐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놨어요. 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쭉 거보게 되면은 효과가 좀 다르게 들어가게 되겠죠. 불투명도도 떨어졌고 그레인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수정이 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계속 껌뻑 거리는 거는 얘가 요걸 표현하느라고 지금 껌뻑 거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괜찮다,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지우기 있죠? 지우기 누르면 여기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여기서 크기 같은 거 배열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반에서는 요 정도 수치를 좀 조절해주고 크기를 좀 변경해 줄게요. 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 된 모양 같은 경우도 뭐 원하시는 거 뭐 1픽셀 가장자리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소 크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크게 해서 큰 거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최소 크기하고의 간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한 6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격 같은 것도 들어가셔가지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간격 같은 경우 뭐 90%로 돼 있는데 9%로 돼 있네요. 요거를 뭐 늘려서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간격도 있고 3차 보관이 있는데 요거를 뭐 좀 줄여줄까요? 1 정도로 뭐 줄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간격하고 뭐 3차 보관 크기 같은 거를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간격도 좀 바꿔줬고요. 뭐 다른 거 뭐 농도 같은 거 결정해주는 웰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 팔레트에서 봤었던 거하고 똑같은 메뉴들입니다. 그렇죠? 자, 웰에 들어오셔서 채도 같은 거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채도제 설정을 한 50 정도로 주도록 할까요? 자, 번지는 것도 한 60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건조 값도 좀 확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값을 한 100 정도로 놓도록 하죠. 이 정도로, 수치로 100하고 엔터를 눌러서 100으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채도와 뭐 번짐이라든가 건조 같은 값들도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채도도 빠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내가 뭐 원하는 브러쉬 형태를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요 브러쉬를 등록을 해야겠죠. 자, 지금 브러쉬를 여러 가지들을 합쳐서 내가 지금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고요. 자, 이제 브러쉬를 베리언트로 등록하기 위해서 요 브러쉬 생성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끄시고요. 다른 거 뭐 저장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애들을 좀 다시 꺼내야겠군요. 그렇죠? 자, 창 메뉴에 가셔가지고 도구 상자도 좀 꺼내고, 창 메뉴에서 속성 표시줄도 좀 꺼내고, 브러쉬 선택줄도 좀 꺼내고. 자, 아까 그 브러쉬 생성기를 끈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여기 삼각형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변형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저장이라고 하는 걸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줍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브러쉬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 현재 색상을 저장하려면 체크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브러쉬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자, 지금 이렇게 이 베리언트 선택하시면은 맨 밑에 내 브러쉬라고 있죠. 그래서 젖은 수묵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였고,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막 번져서 들어가는 효과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요게 내가 만든 브러쉬를 여기다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가지 브러쉬를 섞어서 사용하다가 마음에 드는 브러쉬가 있으면은 여기서 클릭하셔서 변형 저장 누르셔가지고 베리언트에다가 저장해 두시면은 나중에 또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러쉬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브러쉬를 생성하는 것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팔레트들도 하나도 없으니까 팔레트 팔레트 숨기기를 제가 눌러버렸군요. 탭 누르면은 팔레트가 숨겨지고 다시 탭을 누르면은 팔레트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이 색상 정도가 뭐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있었죠. 이렇게 꺼내 놓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텍스처를 좀 활용하고 사진하고 좀 활용을 해가지고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텍스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 텍스처 같은 것들을 좀 모아놓고 자료를 좀 수집을 해놓다 보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좀 뭐 이미지 같은데 효과 같은 걸 주거나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텍스처라고 하는 폴더라든가 뭐 좋아하는 이미지 같은 걸 모아놓은 이미지 폴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소에 좀 틈틈이 모아놓고 작업하시면은 나중에 꺼내서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텍스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뭐랄까요? 좀 금가고 좀 약간 오래되고 좀 삭막한 느낌을 주는 뭐 빈티지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그림 같은 거,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것들도 막 저장을 좀 해두시고, 우리가 패턴 같은 거, 무늬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면 무늬 같은 것도 좀 등록을 해 두시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쌓아 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빈티지 스타일이 좀 나는 좀 금도 좀 가 있고 좀 지저분한 형태의 이런 빈티지 스타일을 뭐 이미지 같은 데다가 덮어 써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한번 불러볼까요? 여자 아이 사진 같은 거를 불러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얼굴 이미지가 있고요. 자, 요거를 뭐 약간 효과를 좀 준다고 하면은, 자, 이거 조금만 크게 할까요? 조금만 크게 하고 화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픽셀로 보죠. 자, 여기다가 이제 효과를 주게 되면은 약간 뭐랄까 좀 빈티지 스타일을 주려면은 색깔 채도가 조금 빠져있는 듯한 색상이 좀 좋기 때문에, 자, 우리가 효과라고 하는 데 가셔서 색조 제어에 가시면은 색상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색상 조절에 가셔서 채도 값을 좀 한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한 70 정도로 낮추게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색상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화사한 이미지에서 이렇게 약간 색상이 빠진 듯한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빈티지라고 했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여기다가 조금 더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좀 새로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을 좀 칠해줍니다. 자, 여기 기본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빨간색을 뭐 13, 녹색을 38, 파란색을 107로 하셔가지고 약간 어두운 계열의 파란 남색 정도를 선택하셔서 페인트 통으로 부어주세요. 아이고, 원본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네요. 현재 색상으로 해서 부어주세요. 자, 취소해서 부어줍니다. 레이어 1에다가 파란색을 이렇게 부어줬고요. 자, 그럼 파란색을 부어주신 다음에 레이어 여기 혼합 모드 복합 방법에서 밝게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좀 채도 값을 좀 낮춰서 색상을 빼주고 파란색을 씌우고 혼합 모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효과를 준 거죠. 자, 약간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엣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요 빈티지 이미지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자, 여기 여자아이로 다시 오셔서 컨트롤 V를 눌러줘서 레이어 2번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면서 요 위에 요 빈티지 이미지가 씌워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혼합 모드를 클릭하셔서 뭐 약한 조명 같은 효과를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거 곱셈 같은 걸 주셔도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 불투명도를 낮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빈티지 효과가 나는 뭔가 좀 오래된 것 같은 효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어떤 모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틀려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불투명도 값 같은 것도 낮춰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인터 11에 대한 설명들을 모두 다 했고요. 자,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그리고 뭐 만화 같은 거를 보고, 또 사진 같은 거를 보면서, 직접 이런, 브러쉬 같은 거를, 브러쉬 종류 같은 거는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브러쉬 같은 거를 선택을 하셔서, 직접 스케치를 해보시고 직접 색상도 넣어보시고 직접 음영도 넣어보시고 처음에는 아마 아무것도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처음에는 그림 그리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테고 여러가지 이미지가 있는 인터넷에 있는 여러가지 그림들을 먼저 보시면서 따라서 그려보세요. 따라서 그리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느시니까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인터 12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